마켓 무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짙어지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내 증시 주요 지수도 영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타임라인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경에 윤 대통령이 자유헌정 질서소의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요. 이후 약 2시간 반이 지난 4일 새벽 1시께 의원 190명이 제석한 가운데 찬성 190표로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 있어서 한 6시간 반 정도 지난 새벽 4시 30분경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됐고요. 국회에 모인 계엄군이 해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6시간 반 동안의 계엄령 선포 기간 중에 급변했던 환율 등 한국 관련 자산들은 다시금 안정세를 찾기도 했지만요. 변동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ETF,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 투자하는 iShares MSCI 사우스코리아 ETF, 일명 EWY의 경우에는 최대 낙폭이 장중에 7% 넘게 나타났고요. 종가는 마이너스 1.6%까지 낙폭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의 경우에도 장중에 5% 넘게 빠져나갔고요. 0.9%대 하락세까지 올라왔었지만 결국에는 1.8%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도 1,450원까지 치솟다가 1,415원까지 변동폭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변동폭이 나타난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반된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됐다면서 시장의 변동성 높이는 제어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전국 불안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환과 채권, 주식의 트리플 약세가 우려된다고 했고요. 연말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반복될 것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한국 시장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요. 급락하게 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털, 기초 체력에는 변화 요인이 있어서 급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신증권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시장에 미칠 충격 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고요. 여전히 국내 증시와 환율 시장 역시나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증시의 전망 입장이었던 연말 랠리 기대감과 투자 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관망으로 대응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번에 나타난 정치적 리스크가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그치게 될지 당분간 국내 증시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시장의 뜨거운 이슈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있었던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조금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연이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사실 좀 기대감이 컸던 상황인데 지금 매수하자,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 이 두 가지 의견으로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는 대응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최근 시장이 진짜 안 좋고 지수 자체가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쪽이 테마주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답형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내용을 같이 말씀드릴까요? 단답이지만 약간의 내용이 곁들여 있는. 저는 이번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시장이 완벽하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맥주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정책주들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기 대선에
어떤 염두를 두고 시장이 완벽하게 그쪽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질문에 대답을 드리는 것은 요번 시세는 좀 약간은 보수적으로 가자. 요번 짧은 시세는. 아, 알겠습니다. 비상계엄령과 관련해서 짧은 시세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지만은 앞으로 차기 이제 정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프라이싱이 들어갈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비상계엄 이슈로 인해서 이 탄핵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좀 이유를 네.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슈는 아무래도 또 주기적으로 불거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박근호 이사님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일단 시장 상황이 정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느낌으로 우리 맞아요.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일단 뭐 시장 정치적인 얘기는 사실 저희가 뭐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맞아요. 이제 시장 얘기만 좀 해보면은 일단 그 여야 모두 대표 관련주 그 대표분들의 관련된 주식들이 둘 다 올랐어요. 뭐 그것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봐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테마주 매매를 상당히 좀 극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주위나 아니면 뭐 예전에 이제 어떤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대선 테마주는 꼭 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한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말 작게 오르면 한 5배, 많이 오르면 10배까지 오르는 시세를 주기 때문에 뭐 종목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대선 테마주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도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맥주가 움직이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고 예상이 가능했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정권이 바뀐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정책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대답은 보수적으로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까지 만약에 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리면 중간에 이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고 대선 테마주들은 길게는 뭐 1년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 테마 이제 그 단기 시세에 우리가 이제 편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에이텍 같은 경우는 오전에 상한가 잔량이 600만 주가 넘었었는데 거래량이 15만 주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현재도 20만 주 정도로 나오는 매물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런 지금 대장주들이 혹시라도 이제 풀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살펴보시다가 이제 좀 조정받을 때 안 들어가신 분들은 염두에 두셔야지 상한가가 살짝 풀렸다라고 들어가시면은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고생을 많이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면은 시장이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갔다. 대선 테마주는 무조건 소액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액이라도 꼭 들어가야 되면 사실 보수적인 대응보다는 이제 네. 매수로 사실 하는 게 맞았는데 박근호 이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상한가 간 기업들 조금 뭐 상한가 풀렸다고 해서 그때 덥석 물면 큰일 난다.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물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또 저희 마켓 무버를 통해서 그 기업들 함께 소개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정치 테마주, 정태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오늘 부각을 받는 섹터가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맞아요. 조국 관련주 여기 지금 3명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정치 테마 섹터가 조금 더 이제 확장되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쪽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지금 이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이 탄핵 관련 조치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정치 테마 주들의 지속적인 변동성이 등락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 테마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그 테마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급등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또 불거졌을 때 또 급등이 나오는 흐름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 테마주들도 그런 비슷한 흐름을 앞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승력이 많이 나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잡기보다는 일정 부분 눌렸을 때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제 정치 테마가 점차적으로 확장된다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부각을 받지 않은 2차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직까지 좀 부각을 받지 못했던 정치 테마에 대해서 한번 정치 테마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의 의견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사실 잘 매수한다면 정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테마 업종이기도 한데 사실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매매 전략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보기보다는 이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켓무버에서 관련된 종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